밤중에 피부가 가려워서 피가 날 정도로 긁어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건조한 피부나 계절 탓이라고 넘겼던 그 가려움이 사실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섭게 들리시죠? 하지만 실제로 간이 망가지거나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심지어 암세포가 자라고 있을 때 피부가 먼저 SOS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너무 늦게 병원에 도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3가지 치명적인 가려움 부위를 알게 되실 겁니다.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생사의 경고음이죠. 특히 영상의 마지막에는 전신으로 번지는 가려움이 의미하는 무시무시한 진실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화면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문득 목덜미가 간질간질해서 자꾸 손이 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계속 목 뒤가 가렵고 긁다 보면 따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심지어 긁은 자국이 빨갛게 남아서 거울 볼 때마다 신경 쓰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이런 가려움이 더 잦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사실 이 부위의 가려움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목덜미와 등 위쪽이 가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스트레스와 피로입니다. 하루 종일 긴장된 어깨 근육, 쌓여만 가는 걱정거리, 거기에 수면 부족까지 더해지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코르티솔이 많아지면 피부의 기름 분비가 늘어나고 작은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나면서 목덜미 피부가 예민해지고 가려움이 심해집니다. 단순히 신경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긁다 보면 피부가 벗겨지고 상처가 나서 염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이 닿는 목덜미는 땀이나 습기가 쉽게 차는 자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땀샘 기능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피부 장벽도 약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트러블이 생깁니다. 여기에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면 비듬 같은 증상이 목덜미까지 번져서 붉은 반점과 함께 가려움이 심해집니다. 실제로 피부과 진료를 받으러 오는 중년 이후 환자분들 중에는 두피 비듬이 목덜미까지 내려와서 긁다가 상처가 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아토피나 건성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이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면 이런 질환이 갑자기 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덜미는 옷깃이나 머리카락과 자주 닿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나타나면 훨씬 불편하고 쉽게 악화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날은 평소보다 목이나 어깨가 더 뻣뻣하고 무겁습니다. 이런 근육 긴장이 목덜미 신경을 압박하면서 가려움과 따가움을 더 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단순히 피부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긴장 상태가 피부 신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목덜미가 자꾸 가렵다면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 심호흡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은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호흡 운동을 한 그룹은 피부 가려움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는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하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면 어깨가 구부정해지고 목덜미 근육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턱을 살짝 당기고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거나 어깨를 크게 돌리는 동작을 하루에 몇 분씩 반복하면 근육이 풀리면서 피부 예민함도 줄어듭니다. 셋째는 청결과 보습입니다.
목덜미는 머리카락 기름기와 땀이 자주 닿는 부위라서 늘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로 자주 씻으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샴푸도 자극적인 성분보다는 항균력이 있는 아연이나 로즈마리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두피용 샴푸를 사용할 때 목덜미까지 충분히 헹구어내야 비듬이 남지 않습니다. 넷째는 옷차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거친 소재보다는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목덜미가 닿는 옷깃 부분은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세제에 남은 화학 성분이 피부 자극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으니 헹굼을 충분히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상이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피부 건조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지만 드물게는 갑상선 질환이나 호르몬 불균형이 피부 가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피검사나 간단한 진료만으로도 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니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덜미와 등 상부 가려움은 많은 분들이 흔히 겪는 증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신호 하나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근육 이완, 청결한 생활 습관, 그리고 필요할 때 전문적인 진료까지. 이런 작은 실천들이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목덜미처럼 눈에 잘 띄는 부위는 아니지만 종아리와 발목의 가려움도 많은 분들이 겪는 증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의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 순환계의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발목 주변이 붓는 경험을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거기에 가려움까지 동반되면 단순히 불편을 넘어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종아리와 발목이 가려운 가장 흔한 이유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우리 몸은 심장에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고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야 하는데 다리 쪽은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혈액을 위로 올려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정맥의 탄력이 좋아서 큰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판막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가 다리 아래에 고이기 쉽습니다. 이렇게 고인 피는 산소가 부족하고 노폐물이 많기 때문에 피부를 자극해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이를 정맥부전이라고 부르며 방치하면 하지정맥류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오래 앉아있는 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간호사, 교사, 운전기사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 중 다리 가려움과 붓기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녁마다 종아리가 욱신거리거나 발목이 간질간질하다면 단순 피로로만 넘기지 마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다른 큰 원인은 당뇨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액 속 당분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작은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 결과 다리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갈라지면서 쉽게 가렵고 상처도 잘 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당뇨로 신경이 손상되면 통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작은 상처가 골마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발목에 생긴 단순한 긁힘이나 갈라짐이 몇 주 만에 깊은 상처로 번지고 심하면 괴사로 이어져 절단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의 발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아리와 발목의 가려움은 혈액순환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15분 정도라도 벽에 다리를 기대고 올려놓으면 정체된 혈액이 위로 올라가면서 붓기와 가려움이 완화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강합니다. 가볍게 걷기나 발끝 들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순환이 좋아지고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압박 스타킹입니다.
전문적으로 만든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혈액이 고이지 않게 도와주고 정맥 부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권장하는 대표적인 관리 방법이기도 합니다. 피부 관리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종아리와 발목은 피부가 얇아 쉽게 건조해집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가려움이 심해지는데 이때는 보습제를 하루 2회 이상 꼼꼼하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레아나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보습제는 피부 장벽을 강화해 주기 때문에 가려움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단 향이 강하거나 자극적인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리를 꼬는 습관은 정맥을 압박해 혈액순환을 더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 할 때는 중간중간 종아리를 마사지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은 혈관을 확장시켜 순환을 도와주고 피부 보습에도 유리합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려움이 몇 주 이상 계속되고 다리가 붓거나 피부색이 어두워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혈액순환 장애나 당뇨 합병증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로도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지만 늦으면 치료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종아리와 발목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 건강, 나아가 전신 건강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질환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다리를 자주 움직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보습을 꼼꼼히 하는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다리를 지켜주고 결국 삶의 질을 지켜주는 길이 됩니다. 종아리와 발목의 가려움이 혈액순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면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위가 특별한 이유는 신경이 아주 촘촘하게 모여 있고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손바닥과 발바닥이 이유 없이 가렵다면 간 건강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손바닥이 간질간질해서 자꾸 긁게 되고 발바닥이 따끔거려서 이불에 문질러 본 적 말입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참을 만하다가도 밤만 되면 더 심해져서 숙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간이 제 역할을 못해서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가지 물질을 걸러내고 정리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담즙산이나 노폐물이 피 속에 쌓이게 되고 이 독성 물질들이 신경이 많은 손바닥과 발바닥에 집중되면서 심한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간경화나 담즙 정체 같은 간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의 지속적인 가려움입니다. 특히 이 가려움은 다른 피부 가려움과 다릅니다.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전기가 오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불개미가 안에서 물어뜯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증상이 밤에 더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밤에는 간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기능이 떨어져 제 역할을 못하니 독소가 쌓이고 신경이 더 자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만성 피로가 더 심해지고 결국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경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 부위의 가려움을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황달처럼 피부가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색이 짙어지고 대변색이 옅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간 질환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치료 시기를 놓쳐 간 손상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는 식습관 개선입니다. 간을 힘들게 하는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단 음료, 술은 가능한 한 줄여야 합니다. 특히 술은 간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을 목표로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피부 관리도 병행해야 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은 피부가 두꺼워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고 필요하다면 우레아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각질이 두꺼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발바닥 가려움이 심할 때는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가주면 일시적으로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려움이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 기능 검사는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나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하면 다시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간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이런 작은 변화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빠른 대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오늘부터라도 식습관을 개선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덜미, 종아리, 손바닥, 발바닥처럼 특정 부위만 가려운 경우도 있지만 더 심각한 신호는 온몸이 가려운 전신 가려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유 없이 여기저기 긁고 싶은 충동이 계속된다면 단순한 피부 건조로만 볼 수 없습니다. 전신 가려움은 몸속 장기와 혈액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면서 가려운 것은 흔한 일이지만 계절과 상관없이 몇 주 이상 계속되는 가려움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져 잠을 설치거나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따끔거림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신장 문제입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혈액 속에 쌓입니다. 이 독성 물질이 피부 신경을 자극해 온몸이 가려워집니다. 실제로 만성 신부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심한 전신 가려움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초기 경고음일 수 있으니 방심하면 안 됩니다. 간과 담도 질환도 전신 가려움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간이 손상되거나 담즙이 배출되지 않으면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혈액에 쌓입니다. 이 물질이 피부에 스며들면 참기 어려운 가려움이 생기는데 특히 밤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가려움과 함께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이 진해지고 대변이 옅어졌다면 간과 담도 검사를 서둘러야 합니다. 또 간과 신장만이 아닙니다. 혈액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도 전신 가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백혈병이나 진성적혈구 증가증 같은 혈액 질환은 혈액 속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많아져 독성 물질을 방출합니다. 이때도 심한 전신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병은 흔하지 않지만 이유 없는 체중 감소나 쉽게 멍이 드는 증상과 함께 가려움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전신 가려움이 무서운 병은 아닙니다. 철분 부족, 갑상선 문제, 알레르기나 기생충 감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원인도 있습니다. 또 50대 이후에는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져 작은 자극에도 쉽게 가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인을 모른 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려움이 오래 지속되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겹쳐서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혈액 속 노폐물이 줄어들어 가려움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피부 보습입니다. 샤워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면 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가벼운 운동은 몸의 해독 기능을 강화해 전신 가려움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고 이 검사만으로도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큰 병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신 가려움은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함으로 넘기지 말고 내 몸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신호 하나를 놓치지 않는 것이 결국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덜미와 등, 종아리와 발목, 손바닥과 발바닥 그리고 전신에 나타나는 가려움은 각기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 신호를 무시할 때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작은 가려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피로가 쉽게 쌓이고 피부는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가려움 같은 작은 신호조차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작은 불편함에도 관심을 가지면 건강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기록해두고 필요할 때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소중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행동이 앞으로 여러분께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뵙겠습니다.